오늘은 조기 은퇴자들이 가장 늦게 발견하는 함정, 바로 시간 소비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돈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시간이란 사실을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야 깨닫는다. 많은 분들은 조기 은퇴를 결심할 때 생활비, 운용수익률, 연금 개시 시점 같은 숫자만 계산한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하루 12시간을 어떻게 쓰지 못한다는 공백감이다. 이 공백이 심리적 붕괴로, 관계의 단절로,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며 결국 은퇴 전략 전체를 위협하게 된다. 실제 사례로 들어가 보겠다. 48세에 조기 은퇴를 한 남성은 퇴직 당시 계좌 잔고와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이 정도면 30년은 충분하다고 계산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돈이 모자랄까만 걱정했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퇴직하던 날만 해도 그는 자유가 시작됐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단 3주 만에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는 은퇴 직후 밀린 잠을 자고 못했던 운동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선택한 삶을 자축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하루 대부분을 휴대폰과 TV 앞에서 보내는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자 그는 그 시간을 통제하지 못했다. 문제는 시간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이 커진다는 점이다. 직장이라는 구조는 단순히 돈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과 리듬을 준다.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 사람들과 부딪히며 유지되는 역할감, 목표를 부여하는 미션이 매일 주어진다. 이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는다. 그는 은퇴 후 두 번째 달부터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책을 읽겠다는 계획도, 운동 루틴도, 새로운 일을 배우겠다는 목표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자유는 있는데 나를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표현했다.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은 반드시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의미 없는 시간은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갉아먹는다. 이 무기력은 결국 심리적 붕괴로 이어진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은 재정이 충분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된 사람은 많아도 자유를 견딜 준비가 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시간 소비 모델을 세우지 않은 조기 은퇴는 결국 두 가지 위험으로 향한다. 첫째는 불안에 심하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을 만든다. 둘째는 관계의 붕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오히려 갈등이 발생한다. 정해진 자기 시간 없이 집에 머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정서적 의존을 하게 되고 이는 일상을 더 무겁게 만든다. 또한 시간 운영 능력을 잃으면 삶의 활력도 빠르게 떨어진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제는 시작할 힘이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체력 문제가 아니다. 단절과 공백이 만들어낸 정체성의 손실이다.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돈을 덜 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잘 쓰는 삶이다. 하루의 리듬을 갖추는 시간 소비 모델이 없다면 아무리 큰 자산도 불안을 막지 못한다. 시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곧 삶을 설계한다는 뜻이다. 은퇴 후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빈칸이다. 그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그 자유는 언제든 공허가 된다. 결국 조기 은퇴 전략의 최대 맹점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은 통제하지 않으면 유령처럼 흘러가고 흐르는 시간은 사람을 더 빠르게 노화시킨다. 은퇴자들의 심리 보고서에서도 시간 관리 실패는 우울감과 집착, 관계 악화 등 주요 문제의 원인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즉 시간은 잘 쓰면 자산이 되지만 잘못 쓰면 위험이 된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하다. 조기 은퇴는 돈을 버는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시간을 책임지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은퇴자에겐 훨씬 무겁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꿈꾼다면 무엇을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지속해서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시간을 채우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은퇴 후의 자유를 진짜로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가 했던 말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다. 조기 은퇴의 성공과 실패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말은 많은 조기 은퇴자가 뒤늦게 깨닫는 진실이다. 은퇴 후의 삶을 오래 버티고 싶다면 돈보다 먼저 시간을 설계해야 한다. 자유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법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조기 은퇴 전략이 화제가 된 지 오래다.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어 빠르게 회사를 떠나고 젊고 건강할 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욕망은 시대 흐름에 맞게 점점 더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다 보면 이 전략 안에 숨겨진 가장 큰 위험은 의외로 재정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어느 전문가가 말했듯 조기 은퇴의 성패는 계좌 잔고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재정적으로 충분한 사람조차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무너진다. 직장은 우리에게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흐름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를 주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정해진 미션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준다. 이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큰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이 공백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공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의미를 잃기 시작한다. 처음엔 여유처럼 보였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의 원인이 되고 정체성을 흔드는 심리적 압박이 되며 결국은 일상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40대 후반에 은퇴한 한 남성은 본인이 가진 자산을 계산하며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퇴직 당일만 해도 그의 표정에는 후련함이 가득했다. 그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씩 해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은퇴 직후 몇 주 동안은 늦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가족을 챙기며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보상을 줬지만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하루 대부분을 무기력하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불편한 질문이 시작됐다.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해하지 못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길을 걷는다. 시간이 주어지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된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계획을 세워도 지키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금세 흥미를 잃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순간 정체성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을 지탱해주던 구조가 사라지며 하루의 의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던 시스템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이제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스스로 목표를 부여해야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럽다. 여기서 문제가 더 깊어지는 지점이 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자원이 아니라 심리적 건강을 결정하는 매우 민감한 요소라는 점이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기력은 불안을 키우며 불안은 다시 관계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은 은퇴 후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말한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충돌하고 사소한 언쟁이 반복되는 상황이 늘어난다. 이 갈등의 본질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함에서 출발한다. 자신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감정의 무게가 배우자에게 전가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 또한 시간 통제 능력을 잃으면 건강에서도 빠른 변화가 나타난다. 사람은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생각이 과해지고 잠이 불규칙해진다. 이 과정은 신체적 노화를 가속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을 쉽게 만든다. 많은 은퇴자들이 예전보다 더 빨리 늙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흐름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간 소비 모델의 부재는 몸과 마음 모두를 동시에 소모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 결국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채우는 의미 있는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시간은 자동으로 의미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취미를 갖는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일정한 루틴을 만들고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찾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학습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순식간에 지나가게 하는 소비적 시간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투자적 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은퇴 후 불안은 서서히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는 다시 높아진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 기준과 은퇴 시점, 연금 개시 시기만을 계산하며 전략을 세운다. 물론 이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시간에 대한 전략이다. 하루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 없이 은퇴를 선택하는 것은 길을 잃은 채 바다로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은퇴 후의 시간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새로운 책임이며 이 시간은 스스로 관리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람을 소모시키는 위험 요소가 된다. 결국 조기 은퇴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정이 충분해도 시간의 공백이 커지면 심리적 불안은 언제든 찾아온다. 그래서 은퇴 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한다. 돈은 시간을 지켜주지만 시간을 살아가게 하지는 못한다고. 시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고. 이 깨달음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원칙이다. 이 글을 읽는 시청자나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조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돈을 준비하는 데 들였던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고민을 들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해야 한다.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설계 대상이며 스스로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간다. 이제는 돈보다 시간을 먼저 설계하는 사람이 진정한 은퇴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면 좋겠다.